함께 만드는 언론 TV연합 송도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TV연합 송도와 여기는 국민TV. 최동호의 스포츠당. 겨울에 말이죠. 썰매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 세대한테 물어보면은 그 당연히 타봤지라고 하지만 이젠 아니죠. 네, 겨울에 썰매 타는 풍경 보는 거 어렵습니다. 네, 스케이트도 마찬가지죠. 스케이트 상당히 많이 탔었는데, 예, 그리고 논바닥에 이제 물 대갖고 논바닥에서 이렇게 타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우리 땐 정말 생소했었던 스키, 예, 많이 탑니다. 스키 부대도 있고요.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때 핀란드로 쳐들어간 상대 나라 병사들이 스키 부대에게 혼쭐을 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스포츠와 군사학이 결합되는 그런 형태일 텐데요. 그러고 보니까 새끼 사자들이 노는 것 같지만 그게 노는 것만이 아닌 나중에 사냥 연습이라고 하기도 하더군요. 네. 그러고 보면 현대인들이 즐기는 스포츠라는 것, 이런 것은 예전엔 피에 의해서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는 유희, 네, 오락, 체력 단련 이런 쪽으로만 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동호의 스포츠당, 언젠가는 이런 그 스포츠 역사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시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네.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네.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지금 예. 일주일 만에 온 거거든요. 여기. 이 스튜디오에? 네. 그동안에 뭐 하셨는데요? 뭐냐면 목요일은 이번 편성에 제가 빠졌어요. 예. 그리고 금요일은 흥남부도의 금수인은 어디로 갔을까? 녹음이었고요. 예. 이번 주 월요일도 녹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저께도 물뚝심송님과 하는 방송인데, 예. 예, 지지난주에 했었던 공개 방송을 녹음한 걸 보냈거든요. 예. 나름 황금 같은 그 휴일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겠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하는 게 방송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매우 생소하고 그래요. 그 물뚝심송님은 네네. 저기 무슨 그 일본 제2 채널인가? 네네네. 거기도 나오시고 그러시던데? 그러게 말이죠. 예, 예. 거기에 그 AV 배우, 예. 일본의 AV 배우와 함께 나와서 그 극강의 그런 대조를 보이고 그분이 있죠. AV 배우예요? 네네. 그렇구나. 네. 새로운 정보를 알았습니다. 네네. 예. 오늘 제가 그 아침에 영상으로 이렇게 봤는데, 예. 이동국 선수, 예. 추가골 멋지더군요. 아주 침착하고 노련한 게 딱 예. 티가 나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거기서 당황하지 않고, 예. 한번 싹 그 볼을 돌림으로써 두 명 수비수를
삽시간에 따돌리고 예. 바로 차 넣는데 예. 거기서 각이 나오더라고요. 넘어지면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네. 선수 생활의 마무리를 가장 화려하게 하는 선수가 아닐까. 그렇죠. 예. 고종수 선수와 더불어서 예. 당시엔 상당히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뭐라 그러나요? 야, 이 재능에 비해서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예. 잘 안 뛴다 뭐 예. 이런 평도 받았습니다만 예. 지금 말년에 전북에 가서 오히려 한창 시절을 능가하는 활약을 예. 보여주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어제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드디어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네네. 어제가 이제 조별리그 1차전이었었거든요. 예. 이 전북 현대가 FC 도쿄에 2대1로 승리했고요. 이 고무열 선수가 선제골 넣고 네. 이동국 선수가 결승골 넣었는데 이 전북 현대가 좀 관심을 받고 있죠. 네. 왜냐하면은 과연 이 중국 팀들을 꺾고 목표했던 대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정상에 올라설 수 있을까? 이 자본력에 비하면 중국 팀들에게는 뭐 비할 바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나름 네. 이 K리그에서는 레알 전북 현대라고 할 정도로 네. 이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종호 선수 그리고 김진욱 선수, 김보경 선수 한 10명 가까운 선수들을 보강을 했고요. 멋지네요. 네. 어제 이제 첫 선을 보인 겁니다. FC 도쿄를 상대로. 근데 전반전 좀 불안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홈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내주고 좀 밀리는 듯한 인상이었었는데 실점 없이 잘 막아냈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반전에 비하면 후반전에서는 이 조직력이 살아나면서 이제 경기를 앞두고 했는데 이동국 선수 말씀하신 네. 이 골이 아주 결승골이 빛이 나왔고요. 이동국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반에 김신욱 선수가 교체 투입됐거든요. 네. 김신욱 선수하고 투톱으로 뛰니까 이 공격력이 좀 배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경기를 같이 뛰어보고 이동국, 김신욱 이 투톱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이 전북의 공격력은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첫 번째 골 같은 경우에 예. 고무열 선수가 실은 황순홍 감독의 퇴진과 더불어서 포항인가요? 거기서 이적을 해온 선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어저께 첫 골을 넣음으로써 일단 팀에 적응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빨라졌겠죠. 예, 그렇겠죠. 예. 그리고 어시스트를 한 외국인 선수 예. 침착한 적당한 속도의 어시스트 그것도 예. 멋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FC 서울은 태국의 부리람이라는 팀을 네. 6대0으로 크게 이겼거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 부리람은 나름 이 태국 프로리그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 팀입니다. 아, 네. 근데 이 외국인 선수 아드리아노가 4골이나 혼자 이 몰아넣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 대승을 이끌었는데, 네. 이제 관심은 이제 2차전으로 모아지고 있죠. 네. 전북의 2차전은 3월 2일에 있는데 맞상대는 중국의 이 장수 수닝입니다. 네. 장수 수닝이 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돈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프로축구 팀들이 올겨울 이적 시장에서 모두 한 3,500억 원 정도의 이적료를 썼거든요. 네. 이 정도 금액은 EPL,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를 앞선 금액이에요. 네. 전 세계 프로리그에서 가장 많은 이적료를 아이고. 기록했다라는 뜻인데, 네. 예, 장수 순위만 하더라도 이 브라질 출신의 이 테세이라라는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적료 683억 원을 지급을 했고요. 네. 또 이 첼시에서 뛰던 이 하미레스 선수 이적료 430억 원을 주고서 장수 순위에 영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팀과 이제 3월 1일 2차전에서 맞붙게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장수 순닝이 어제 이 베트남의 빈정이라는 팀하고 경기를 벌였거든요. 네네. 모두들 다 예상했죠. 장수 순닝의 손쉬운 승리를. 당연히 하겠죠. 네. 그런데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허허. 그것도 이 빈정에서 후반전에 한 명이 퇴장을 당했거든요. 네. 수적으로도 우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하지 못했죠. 야, 이거 베트남 난리 났겠네요. 예, 베트남도 물론 잘했겠지만
이 장수 순윙이 못했다라고 할 수가 그렇겠네요. 있겠는데, 네네네. 근데 이게 뭐 장수 순윙의 본 실력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네. 아무래도 빅리그에서 뛰던 이 선수들을 영입해서 아직까지는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외국인 선수의 머릿속에, 이거는 뭐 제 짐작입니다만은, 예, 중국 선수들을 좀 한 수 아래는 같은 팀의 중국 선수들을 한 수 아래로 보고 네. 아마 그들끼리 아이고. 따로 노는 플레이를 하지 않았을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경기력에 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면도 없지는 않았으리라고 보고요. 하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팀 플레이는 더 살아나겠죠. 그렇군요. 장수군요. 예. 사실 여담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베트남의 그 축구 열기가 대단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훨씬 능가한다고 예. 열기만큼은 예. 그 사실은 월드컵 본선에 그 진출한다는 것은 대단한 뭡니까 실력을 인정받는 거긴 합니다만 열기만큼으로 따지면은 베트남은 한 번도 뭡니까 이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고 예. 앞으로도 전망이 이렇게 밝은 건 않아 보입니다만 예. 열기만큼은 뭐 역대급이라고 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동남아,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 박희동 선수 자선 경기 할 때 동남아 가서 자선 경기를 열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쪽에 계신 축구 팬들은 뭐 이 박희동 선수가 오더라도 우리는 대개 우리나라 선수 아니면 그렇게 흥미를 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 박희동 선수가 이 동남아 가더라도 엄청난 환영을 받고 그랬죠. 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 동남아 일대에서 가장 먼저 스포츠 쪽에서는 이 축구의 마케팅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회도 만들고요. 네. 투자를 해서. 이제 그만큼 이제 동남아 이쪽에 이 축구 열기가 높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아시아의 그 클럽 팀들이 모여서 예. 자웅을 겨루는 그런 리그가 지금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해요. 예. 올해에는 이 조무현대가 네. 중국 팀들 진짜 이길지 질지 네. 한 4강 이상에서 만나가지고 중국 팀들을 꺾고 진짜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라설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최강희 감독 어제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 모두 뭐라 그러나요? 그 포커페이스, 예, 예. 이렇게 막 좋아하고 이렇게 뛴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예. 경기 내용은 좀 최강희 감독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러운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미드필드 전반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기 내용은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드필드에서 믿었던 선수들 다 내보낸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화려한 기술 갖고 있는 이 테크니션이라고 불리우는 이 김보경 선수하고 다 내보냈거든요. 네. 김보경, 이재성, 그리고 고무열, 로페즈 이 정도 멤버인데, 네. 4-1-4-1이에요. 저기 포메이션이. 4-1-4-1.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공격적인 포메이션인데 이 전반전에 수비 불안을 좀 많이 노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필드에서 전방으로 뿌려지는 공이 제대로 전진이 안 됐죠. 네. 답답한 경기 흐름이었는데, 그러니까 전반 경기만 보면은 그 조직력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최강희 감독의 믿음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잘하는 애들 모아놓으면 네. 조직력은 지네들끼리 저절로 알아서 맞춰간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이 조직력 갖추기 위해서 이 감독이 이 같은 패턴의 훈련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 좀 덜 된 선수들한테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예, 자기 역할을 하는 인류 선수들을 모아놓으면은 자기들끼리 해보면 알아서 간다. 말 되네요. 예, 본인의 역할은 흐름에 따라서 적정한 선수들을 넣어주거나 빼어주는 거. 그리고 가야 할 방향. 그러니까 뒤로 물러설 때 닭공의 취지대로 네. 끌고 가는 거. 이런 거거든요. 예. 사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예. 음악은 이제 서로 이제 멤버들 간에 예를 들면은 그 연습을 한다 그럴 때 말이죠. 예. 서로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같은 곡을 수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예. 그러나 처음 보는 사이라 하더라도 음악의 기본이 돼 있는 인류 연주자들은 금방 서로가 서로 알아보겠죠. 그렇죠. 한 곡을 연주를 해보면은 저 친구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그럼 난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지. 예. 이런 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렇게 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개막을 했다는 그런 소식 전해주셨고요. 예. 지난주에 한참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통합체육회, 예. 바로 이 얘기죠.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없는 겁니까? 지난주에 이 발기인 총회가 무산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통합체육회의 취지는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작업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는 이제 전문체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엘리트 체육이라고 표현했다가, 예. 이 전문체육 위주의 이 체육정책의 무게중심을 생활체육 위주로 가지고 가자. 네. 생활체육이 풍성해지면 생활체육이라는 바다 위에서 이 전문체육이 배를 띄우자. 그러니까 이 저변이 확대되면 그 중에서 재능 있는 선수들은 나는 직업적으로 운동을 할 거야. 이런 선수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식으로 엘리트 선수들을 발굴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바다를 좀 더 넓히자 이런 취지이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통합돼가지고 체육회가 하나로 만들어지면 이 대한체육회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이 무게 중심이 생활체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밥그릇이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력 행사에 들어가서 발기인 총회를 무산시켰습니다. 예. 그 발기인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한 거죠. 아이고. 자,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네. 검찰이 수영연맹을 압수수색했어요. 오. 압수수색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또 이제 개탄스러운 이 혐의 내용들이 밝혀지는 거죠. 네. 수영연맹의 정모 이사가 이제 돈을 받고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을 했다. 네네네. 그리고 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 소속팀을 옮기고 훈련장도 옮기면서 네. 이 수영장 관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왔다. 야. 그러니까 이분의 월급이 월 400만 원 정도래요. 네. 월 400만 원인데 이 자녀 2명을 해외 유학을 시키고 아하. 최고급 자동차를 사고 양복은 뭐 알마니 정도 아니면은 안 입고 말도 안 되네요. 집에 가면은 그 보기 힘든 아주 그 값비싼 고급 양주들이 진열돼 있고 이 정도의 호화로운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여튼 그 돈을 얼마나 받았길래 네. 이 구속 수사 중이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수경연맹의 회장이 이기흥이라는 이 대한체육회 부회장 네. 그리고 대한체육회 통합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이 수영연맹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이기흥이라는 이분이 통합체육회에 가장 반대를 했던 분입니다. 가장 이 단체 통합에 반대했던 분이 수영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데 발기인 총회가 무산되자마자 그 다음날 예.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 정황상으로는 우리가 알죠. 오비 일학이네요, 그야말로. 뭐 오비 일학인데 까불면 죽인다죠. 네네. 뭐 표적 수사님 뭐 이런 얘기 정황상으로 이렇게 얘기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대한체육회장 김정일 회장 등등등등 이렇게 네. 공수양면을 취한 거죠. 만나서 설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체육회가 두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하하. 야, 뭐 매섭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정부에서는 수건 사업을 시작을 한 건데 반발이 강력하니까 초강수를 두는 거네요. 그러니까 작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투트랙했었죠. 아깝다 하면서 네. 밤에는 따로 만나서 얘기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네. 이제 설득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기흥 이 양반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오호. 그러니까 어제 체육회에 이 대의원 총회가 있었거든요. 네. 일단 이미 체육회장은 문체부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오케이 하겠다. 예. 백기를 든 상태였었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체육회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이기흥 체육회 부회장이 이대로 계속 가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그리고 통합체육회가 뜨게 되면 나는 체육계에서는 완전히 발을 빼고 물러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억하 심정을 밝혔죠. 예. 근데 아마 이 양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대한체육회 전통이 한 100여 년 정도 되는데 1920년 출범했습니다. 조선체육회였겠죠. 예, 조선체육회가. 예. 1920년 출범한 이 대한체육회가 어떻게 20년밖에 안 된 국민생활체육회랑 1대1로 통합할 수가 있겠느냐. 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게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많이 하고 네. 국가대표 선수들을 발굴해내면서 국위선양을 얼만큼 해왔는데 우리가 1대1로 통합을 하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맞다. 여태까지는 훌륭한 일을 많이 해오셨는데 네. 이젠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변했으니 이 체육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한국 체육 100년을 내다보게 된다면은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변화를 할 생각을 해라. 예. 국위 선양을 위한 체육. 예. 네. 그러니까 금메달로 대변되는 은메달, 동메달도 안 돼요. 예. 꼭 금메달 따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그 프레임에 갇혀져서 네.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대한체육회가 한국 체육에 가야 할 방향을 대한체육회가 스스로 고민하고 제시하면서 그렇죠. 이거 주도권을 잡고 가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주도권을 놓치기가 싫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을 한다 그랬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맞죠? 예,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들이 먼저 헤게모니를 잡고 네. 이 통합의 프레임을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그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체육회의 이 주도권을 뺏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계속 반대를 해온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보통 소화병이라 그러죠. 그렇죠. 소화병적 예. 사고방식이라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좀 그 얘기도 이해가 안 가요. 뭐냐 하면 까불면 죽인다는 식의 표적 수사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없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운 거 아니죠. 네. 물론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까지 나온 증거나 정황으로 보면은 뭐 구속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먼저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그냥 억울하다 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것은 룰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룰에 의해서 되는 그런 뭐라 그러나요? 스포츠 예. 자체가 예. 룰이 중요한데 예. 그 룰을 어긴다는 것은 스포츠 정신에도 위배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룰을 어겼으면 당연히 제재를 당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정당당해야 되고 룰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되는 스포츠계에서 이런 무질서가 횡행한다는 것은 예. 승복을 안 한다는 것은 심판의 판정에 승복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예. 똑같은 거면서 좀 자가당착에 빠져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기흥 그 체육회 부회장처럼 원래 네. 이제 선수 출신이 아니라 기업 하시던 분들이 체육회에 들어와서 임원을 맡고 단체를 맡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울하다. 내가 내 돈 내가면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근데 그분들이 가슴 속에 진짜 예. 제가 묻고 싶어요. 네. 그분들이 돈을 내면서 네. 까지 출혈을 무릅쓰고까지 이 체육단체를 맡으려고 했던 이유가 진정 무엇인가. 네. 체육단체를 맡고 있으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단장도 하고 네. 하다못해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밥 먹을 기회라도 생기거든요. 대통령을 볼 기회도 생긴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음. 예를 들면 그럼 기업인들이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진짜 시간 내고 돈 내고 하면서 체육단체 순수한 마음으로 맡으려고 했겠는가. 네. 예를 들면 연간 1억 원 정도의 협찬금을 내고 그 이상 몇십 배, 몇백 배의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느냐. 네. 이런 것도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파에 빠지지 말라. 예. 신파적으로 하지 말고 사실 돈을 내긴 냈겠지만 그 반대 급부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해온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또 그 얘기는 안 해요, 또. 예. 그 사실 전 그러면은 계산기 두드려 갖고는 이제는 손에 날 것 같으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해온 게 아깝다는 거죠. 네. 20년 세월 동안 돈 쓰고 시간 내고 사람 만동하면서 네. 내가 부회장의 자리까지 네. 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가지고 이제 좀 제대로 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통합해가지고 내가 물러나야지 되는가? 이게 웃기는 얘기죠. 결국은요. 사실은 그 정부라는 것은 사실은 그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만 이 정부에서조차도 이제는 시대의 대세를 거슬릴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인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족함을 알고 물러날 거 물러나고 협조할 거 협조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근데 한 2년, 횟수로 3년 정도 네. 이 체육회 돌아가는 것으로 문체부가 아주 작정을 하고 달려드린 거거든요. 네. 로드맵에다가 이 마스터 플랜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체육개혁에 관해서. 네. 근데 이런 일이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야, 재밌는 스포츠계 그런. 어쨌든 이럴 경우에는 정부의 손을 저는 들어주고 싶네요,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가장 이 개혁 플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체육단체 임원들의 중임을 제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임은 딱 2회까지 가능하다. 아, 예, 예. 그러니까 3회 이상의 연임이 될 경우에는 임원의 그 선임하려고 하는 자를 별도의 심의위에서 심의를 맡게 해달라. 네. 필요에 따라서는 뭐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국익에 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3회까지도 할 수 있는데 네. 원칙적으로는 2회까지만 연임이 된다. 이 조항인데 네. 체육회 쪽에서는 이 조항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 예. 네, 이렇게 하면은, 실력, 약간 돈 있고, 예. 열성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진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기들이. 겉으로 드러낸 겉으로는, 얘기는 그건데, 네. 이 체육계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 한 사람이 10년, 20년 장기 집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인척 앉혀놓고, 자기 측근들 앉혀놓고, 밀실 행정 이런 거잖아요. 하다못해 동네 통장이나 동네 이장도 예. 장기 집권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동창회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예. 하다못해 친목단체도 그런데, 친목단체나 아니면 작은 단위의 행정단위도 그런데, 한 나라의 그런 체육의 종목 전체를 대표하는 회장이라고 한다면은, 예. 거기에 물론 많은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헌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떨어진 이권, 명예 뭐 등등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만만치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임 제한을 두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전처럼 돈 없고 가난했던 시절에 예. 그럴 때는 이제 기업인들의 그런 뭡니까 헌신이 예. 요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옛날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예. 예. 지금 현재 엘비스 33님 스포츠는 최동호의 스포츠당이죠 라고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바보 은주 김은주님 스포츠당 함께합니다. 은당님 저도요 그러셨고요. 오케마리님 지들 밥그릇은 눈에 불을 켜고 밝히고 찾기 마련이죠 라고 본질을 직시해 주셨습니다. 은당님 교통방송에서 반가웠습니다. 당첨까지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은당님 당첨되셨나요? 예, 이게 뭔 얘기인가요? 저는 이거 짜고치기 고쳐도 전혀 아닙니다. 뭘 당첨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진행하는 교통방송의 그 프로그램에서 네. 이 문자로 보니까 은당님께서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당첨이 되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럼 뭐 동남아 여행권이라도 있나요? 동남아 여행권을 담을 수 있는 봉투 정도만. 네, 하여튼 별거 예. 아닌데 뭐 네. 생수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은당님.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손뼉 함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통합체육회 발기인 얘기 여기서 예. 마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추승균 감독의 눈물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네. 추승균의 눈물. 예. 네, 추승균. 어떤 얘기입니까? 아마 형님 또래 나이 되시는 분들은 농구 좋아하셨다면 추승균이라는 이름을 알고는 계실 겁니다. 예. 예. 근데 이 추승균 감독이 현재 이제 KCC 감독이거든요. 네. 근데 이 KCC가 지난 21일에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예. 예. 그리고 난 뒤에 우승한 직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네.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막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죠. 갑작스럽게 이 심근은 경색으로요. 그리고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농구 선수로 쭉 성장을 해온 겁니다. 네. 이제 원래는 이 고향이 이제 부산인데 네. 부산 중앙고등학교가 농구 명문입니다. 부산의 네. 중앙고등학교, 부산 동아고등학교 두 개가 이제 농구 명문인데 네. 중앙고에서 이제 센터로 뛰다가 예. 한양대학교에 올라가면서 키가 자라지 않아서 이제 그 파워포드로 했고요. 네. 대학 선발 정도 되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실력을 갖고 있었었죠. 그러면서 이 현대 KCC의 전신인 현대에 입단했고 네. 이상민, 조성원과 함께 현대와 KCC의 이 전성기를 열었던 네. 이제 그런 선수였다가 이제 KCC 감독을 맡고 이제 드디어 우승까지 정규리그 우승까지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추승균 감독 보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소리 없이 강한 남자 무슨 이런 별명이 있는 감독이거든요. 선수 네. 시절서부터. 네. 그럼 예전서부터 보면은 그 얘기가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추승균 감독이 부산 중앙고등학교 시절부터 봐왔는데 네. 그 경기 뛰는 모습을 직접 많이 본 거는 이제 대학교 때 한양대 시절이에요. 네. 근데 그때가 어떤 무대였었냐면은
잠시 후에 뜨게 될 프로농구의 전성기 주역들이 네. 대학에서 막 뛰던 때였습니다. 아, 예. 고대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네. 대학농구만 보면은 중앙대가 한창 잘 나가다가 이제 한풀 꺾여서 꺾이고. 쓰러지고 연고대가 다시 올라오고 네네. 다크호스로 경희대가 막 4강까지 왔다 갔다 하던 90년대 초반 얘기인가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94년, 5년 이 정도입니다. 예, 네. 이때 이제 고려대는 현주엽, 전희철, 김병철 아이고. 이렇게 예. 있었고요. 연대는 서장훈, 이상민, 이상민은 졸업을 했고 이상민 대신에 이제 황성인, 아, 예, 조동현, 조상현, 네네. 형제. 우지원 예. 이런 멤버였었고요. 네네.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임재현, 이은호, 센터 이은호라고 있었습니다. 이은호, 신종서. 그리고 경희대학교가 강혁, 김성철, 윤영필 이런 멤버들이 뛰던 때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 한양대학교가 어떻게든 간에 해보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예.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때 센터가 약했어요. 네. 이흥섭이라는 센터가 있었거든요. 이흥섭. 네. 그러니까 이흥섭의 친동생이 이규섭이라는 친구였었는데 이규섭은 고대로 가가지고 잘 뛰었던 선수예요. 네. 근데 한양대학교가 이규섭을 데리고 오려고 먼저 이흥섭을 학교로 입학시킨 겁니다. 네. 근데 오늘 갑자기 이흥섭이 안 보여요. 주전 센터였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이규섭이 한양대학교에 가기로 했다가 네. 막판에 틀어가지고 고려대학교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이흥섭을 출전을 안 시키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센터끼리의 대결이 고대는 이 현주엽하고 박재원이라는 네. 선수가 있었고요. 연대는 서장훈이었었고. 서장훈 바로 그 밑에 구본군이나 김태훈 이 정도였었고요. 네. 중앙대가 이은호고 경희대가 윤영필이라는 선수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이흥섭이라는 선수였었는데 이흥섭이라는 센터가 좀 약했어요. 예. 약하니까 이 추승균이 파워포워드를 보면서 센터를 무지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리바운드에도 들어가고 골 밑에서 몸싸움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센터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참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참 많이 뛴다. 마당새라고 하죠, 보통. 예, 자기 원래 본업이 아니라 다른 선수까지도 같이 많이 도와준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끝나고 난 뒤에 돌아갈 때 보면 묵묵히 일하고서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근데 마음속에는 오늘 또 졌지만 언젠가는 이기리라. 그러니까 이 서장훈이 있는 연대를 한번 내가 꺾고야 말리라. 이런 표정이 얼굴에 보이면서도 말이 없고 묵묵히 돌아서는. 그랬군요. 이런 느낌을 받았던 선수였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 현대랑 KCC의 그 전성기를 열면서도 이 이상민이라는 스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 굳은 일을 많이 해도 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이상민에게 갔죠. 그랬군요. 근데 그럴 때 당시 신선우 감독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네. 이 추승균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또 어루만져 줬군요. 네. 진짜로. 네.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지금 되새겨 보니까 결국 KCC에 남아서 감독까지 가서 우승을 한 선수는 역시 추승균이었구나. 이 얘기가 이제 나중에 그 당시 신선호 감독이 한 얘기가 그랬군요. 이게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승균 눈물 보는 사실은 이 선수 시절부터 쭉 봐온 그런 추승균 감독의 눈물을 보는 그런 최동호 평론가의 그런 남다른 감회. 예, 이게 바로 추승균 눈물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담겨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그 우승 직후에 한 인터뷰 중에서 이 추승균 감독이 또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이 호르몬이 밑에서 운동한다는 게 이게 참 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뭐가 쉽지가 않느냐 하면은 돈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선 참 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그 아이들 그냥 학교에 운동부가 있으면 뭐 운동화 사주고 유니폼 사주면은 운동하면 될 텐데 웬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뭐 간식비, 훈련비, 코치 월급까지 마련해가지고 해야지 되고 거기서도 또 이 돈 없는 부모는 죄인이 돼가지고 애가 또 풀이 죽어야지 돼요. 그러게요. 이 좀 그래서 뭐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축구도 시키고 하려고 하면 월 한 200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돈은 없지만 시간은 있는 경우 얘는 자청에서 가서 애들 밥을 해준다거나
네. 뭐 이런 굳은 일까지 해주는 예. 그런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뭐 그게 이제 현실이니까 이 네. 호르몬의 밑에서 운동하는 선수들, 학생들, 아이들이 얼마나 참 눈치밥 먹고 이거를 네. 제가 다 알죠. 아, 예. 근데 이 호르몬의 밑에서 운동하면서 이 추승균 선수가 우승하고 직후에 한 얘기가 선수 때나 지금이나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언제나 좀 이기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늘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터진 건데 이 감독으로서 우승한 이 오늘의 기쁨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도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뭐 짧은 말인데 그동안 어떻게 그 묵묵히 얘기도 안 하고 지내왔던 그 세월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지 나중에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랬군요. 예. 자, 추승균 감독 이번에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만 오케마리님께서는 올 시즌 KCC 유학 MEC 모두를 살렸죠라고 당시 자주빛 군단 생각나나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주빛 군단 하신 말씀 보니까는 경희대. 예. 이거 옛날에 농구 대잔치 좀 보셨군요. 이분은 정말 그 스포츠 전반에 대해서 예. 매우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이분은. 예. 그렇게 해서 추승균 감독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마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떡할까? 노래를 하나 듣고 올까요? 혹시 예, 듣고 싶은 그러시죠. 노래 있습니까? 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갑자기 하니까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존 덴버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예. 존 덴버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바쳤던 노래 애니스송을 듣고 오죠. 예. You fill up my senses like 애니스송, 예, 지금, 네, 고인이 됐죠. 오래전에. 네. 자, 가을님께서 은당님의 그 교통방송에서의 당첨을 축하해주고 계십니다. 오케이마리님 모두 같이 축하를 해주고 계세요. 자,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래요? 지금. 역시 이제 프로농구. 네, 역시 또 프로농구.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LG의 정성우 선수라고 있습니다. 정성우. 예. 네. 정성우 선수인데, 올 시즌에 이 신인상을 받았어요. 신인상은 정말 일생에 한 번. 일생에 한 예. 번. 네. 본인에게 믿기지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요? 예, 수상 소감도 너무 자신 없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왜 그렇죠? 키가 보니까 작네요. 178cm죠. 예. 대학 진학에 일단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상명대학교에 갔습니다. 상명대? 상명대도 농구부가 있나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상명대학교에 농구부가 있다는 사실조차 네.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상명대 출신이고 이 상명대학교가 2009년에 이제 창단이 됐거든요. 그랬군요. 2009년에 창단됐다가 2부 리그 소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부 리그 소속이었다가 2010년에 1부 리그로 올라온 아주 짧은 역사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비주류겠죠. 사실 상명대학이 남녀공학으로 바뀐 것도 그렇게 예. 오래된 건 아닙니다만. 예. 이제 그리고 상명대학교가 2009년에 만들어지니까 역사가 짧지만 2014년도에 대학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네. 처음으로 프로팀에 지명을 받는 선수를 냈어요. 오호. 근데 그 당시에는 프로에 누가 갔다라기보다도 상명대학교 출신이 프로에 들어갔다. 이거 자체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정승호 선수는 지난해에 네. LG의 지명을 1라운드 6순위로 LG의 지명을 받아서 프로에 데뷔를 하게 된 선수입니다. 어이구, 그래도 프로 진입은 상쾌하게 했네요. 1라운드 예. 6순위면은. 근데 그때 모두들 그렇게 얘기를 안 했죠. 쟤를 왜 뽑지?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였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선수가 LG에 가서 1년 뛰더니 신인상을 수상을 한 겁니다. 오. 근데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이 정성호 선수가 신인상을 수상하게 된 배경 중에는 첫 번째, 네.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다. 네. 그 LG 김진 감독이 잘 키워냈다. 이게 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동기들, 프로 입단 동기들이 잘하는 선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농구에서 얘기할 때 올해는 흉작이다. 네. 이런 느낌의 해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가운데 본인도 예상치 못하다가 신인상을 받으니 이제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도 자신감 있게 얘기가 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랬군요. 근데 저는 오히려 뒤집어서 얘기하고 싶어요. 네.
신인상 수상을 계기로 훨씬 더 성장을 해라.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저작거리에서 얘기하듯이 무슨 뭐 고스톱 해가지고 신인상 받은 건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선수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한 시즌 동안의 정규리그 동안의 활약을 평가해서 기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뽑힌 거였었거든요. 네. 그 선수들 대개 어떤 한 중요한 대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상을 받거나 이런 일이 이렇게 모멘텀이 돼가지고 이 터닝 포인트를 맞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 있거든요. 예, 물론 그 전에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걸 합니다만, 예. 계기가 되면은, 예. 갑자기, 제가 반짝 스타가 아니네? 예. 라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킬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비주류 출신 대학이다. 이런 서름을 그냥 서름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서름 속에서 이를 악물고 더 노력을 하고 신인상까지 받았으니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훨씬 더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상명대 이상윤 감독이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윤 감독. 성우가 대학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 훈련을 하루도 빠진 날이 없다. 코트 왕복 달리기를 하면 보통 선수들은 13회를 하는데 성우는 17, 8회를 했다. 그 정도로 스피드와 체력이 뛰어나다. 성우가 잘 되면서 후배들도 희망을 가지고 농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성우 덕에 선수 스카우트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정성호 선수는 내가 다니던 상명대가 무명이어서 늘 중위권,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프로에 와서 시키는 건 뭐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라고, 여기서 감독과 선수의 그 말 속에 예. 그런 무명이었던 상대적으로 그 마이너였던 농구 마이너였던 학교의 그런 서름이라던가 각오랄까 이런 것들도 뚝뚝 묻어나네요. 근데 그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가장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멘탈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멘탈인가요?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정성훈 선수하고 농구 명문 학교를 나온 선수 중에 똑같은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가정해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또는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이 명문대학교 나온 선수들은 그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의 실력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면 뭐 아는 동료들도 많고 그리고 뭐 주눅이 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군요. 근데 이 비명문 출신 중에서는 주눅이 들어서 스스로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내가 슛을 쐈을 때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갔을 경우에 나한테 쏟아질 비난. 네. 너가 그때 왜 쏴? 패스해야지. 이게 이제 당연한 것처럼 자식한테 요구될 수 있다고 그냥 지레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명문대 출신들 같은 경우는 선후배들이 동료들이 맞습니다. 좀 봐주는 예. 게 있으니까 예. 네,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넌 안 되는 거야라는 이런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지 되고요. 네. 그래서 자신감을 더 가져야지 됩니다. 근데 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뭐 빅4 정도를 빼고 나머지 학교 중에서도 네. 아주 뛰어난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드에서는 김승현 선수라고 있었어요. 네, 사생활 문제 때문에 좀 일찍 선수 생활을 접었지만 이상민은 뭐 뛰어넘었다라고 예. 평가까지 받았던 김승현 선수가 동국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아주 4차원적이었었죠. 너무 이제 고종수 스타일로 네. 들이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반작용 때문에 인기가 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네.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네. 그 선수는 동국대학교 농구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눈치 볼 거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오히려 선수들을 끌고 다녔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본인 실력 플러스 알파의 경기 운영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잊지 말아야지 돼요. 알겠습니다. 자, 가을님, 스포츠를 보는 걸 좋아하지도 않는데 신기하게 스포츠당은 재미있게 들어요. 두 분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예. 은당님께서도 그러게요. 여고실에 잠깐 좋아하셨다는요. 이렇게 하셨고 오케마리님은 초당대, 목포대도 있습니다. 2부 리그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분이 역시 그 스포츠의 다방면에 있어갖고 예. 예, 우리 언젠가 한번 초대를 해야지 돼요. 그럴까요? 예, 한번 초대해서 예. 그것도 괜찮겠네.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한 직업적인 평론가가 아니더라도 예. 스포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그 자신만이 보는 그런 스포츠에 대한 관점도 있을 맞습니다. 거고 예. 풀어놓을 얘기도 많을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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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요. 지금 어떤 기사에서는
정성호 사례 더 많이 나와야 프로농구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정성호 선수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고, 대학 타이틀보다 선수 본질이 중요하고 또 대신 더 많이 노력해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충고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정성호 선수 얘기를 했고요. 보자. 류현진 선수가 불펜 피칭에서 135km 두 번째 불펜 피칭을 했다고 하는데,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어제 이 두 번째 불펜 피칭을 했습니다. 135km까지 나왔거든요. 네. 135km까지 나온 거 가지고 되게 이제 해석은 분분합니다. 아니, 네.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다 희망적으로 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짧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요. 새로운 예, 예. 감독입니다. 네네. 새로 왔는데 네. 이 류현진이 무리해서 던지지 않게 하겠다. 네. 그리고 어깨 수술을 받고 이제 복귀했는데 류현진이 자식기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뭐 한 시즌에 180이닝, 200이닝 이상 던지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급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지 돼요. 네. 근데 이 기자들이나 메이저리그 전문가들 중에서 솔직하게 류현진이 힘들다. 네. 이렇게 자기가 전망을 하더라도 힘들다라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온갖 비난에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그 추후의 일인데 본인은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류현진이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써버리기가 힘들죠. 너 왜 김 빼냐? 뭐 예, 이럴 그런 것도 거죠. 있고 또 애국심에 예, 호소를 그런 해야 겁니다. 되는데, 예. 근데 다저스는 네. 지금 류현진의 재활을 기다려주고 네.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네. 류현진이 이 복귀에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미 그 선발진 구성을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거든요. 그렇게 예. 해야 돼요,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류현진이 돌아와서 잘 던지면 더 좋은 거고 네네. 류현진이 돌아왔는데도 옛날 같지 않으면은 그냥 그 제외시키겠다. 네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걸 인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류현진 선수가 그 부상 전까지 이 평균 구속이 144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최고 구속은 한 152, 153까지 나오긴 했는데 네. 어제 물론 이 불펜 피칭에서 본인이 100%로 던진 건 아닙니다. 아닌 네. 건데 135km까지 나왔던 한다면 저는 과거 사례로 네. 견뎌 본다면 한 140, 141까지는 가능하다. 네. 그러나 최고 구속과 평균 구속이 부상 전까지 올라가리라고는 저는 솔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류현진 선수와 비슷하게 이 어깨를 열어본 선수 중에서 돌아오지 못한 선수들도 많이 있지만 돌아와서 복귀에 성공했다고 하는 선수들이 부상 전에 던졌던 공과 똑같은 구위의 공을 던져서 성공한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구속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한번 열어봤으면. 그렇군요. 더욱더 정교한 컨트롤, 그 타자와의 어떤 그 타이밍 싸움, 그리고 이 수싸움, 이런 걸로 이제 벗어나가서 이기는 거거든요. 네. 살아남은 거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지금 재활은 진행대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의학적으로는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예. 의학적으로 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완치 판정이 나는데 야구 선수로서의 기능에는 부상 전과 똑같아지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기사가 아무리 희망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 잘 될 거다. 네. 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속 보는 거는 오히려 저는 그게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네.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사실은 뭐 예전에 135km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최동원 선수만이 던질 수 있었던 스피드였어요. 예. 예전에 최동원 한 140 넘어가던데. 그렇죠. 140 넘었었는데 예. 프로야구 평균으로 보면은 예, 뭐, 프로야구 초창기에 김시진 선수 같은 경우는 120km대의 그런 예. 구속이었었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만 또 메이저리그의 그렉 매덕스 같은 선수는 스피드로 상대를 압도하는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매덕스도 여러 어깨 수술하고 난 뒤에 네.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최고의 투수로 그야말로 메이저리그를 평정을 했잖아요. 예. 네. 영리한 류현진 선수의 그런 변신을 기대하면서 추진수 선수, 류현진 선수 등등이 모여서 이대호 선수 등이 모여서 삼겹살 파티를 했다.
유현진 선수가 아, 그래요? 주최를 해서 예, 올렸습니다. K 바비큐 파티를 했다. 그래서 야구 친구들 한 6-7명 모여갖고 엄청 먹었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 자체는 지금 밝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저는 이럴 때는 좀 즐거운 전망을, 낙관적인 전망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마지막 소식 짧게 전해주실래요? 장애인 선수 김세진 올림픽 도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장애인 수영 선수 김세진이라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장애냐면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무릎 아래, 네. 그리고 왼쪽 발목 아래가 없어요. 무형성 장애라고 합니다. 무형성 장애. 예. 근데 이 재활을 위해서 수영을 시작했거든요. 네. 수영, 물론 이제 뭐 소질도 있었겠지만 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장애인 수영 대회를 석권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 리오 올림픽에서 네. 수영 10km에 도전합니다. 와. 근데 그냥 참가에 의미를 두는 그런 수준의 선수가 아니에요. 네. 지난해에 이 유니버시아드 대표 선발전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장애인 선수들도 출전하는 네. 유니버시아드 대표 선발전에 출전해가지고 2위를 했습니다. 오. 근데 이 수영 10km가 어떤 종목이냐면은 수영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아니라 네. 강이나 바다. 네. 그래서 10km는 완영하는 종목입니다. 야, 그럼 파도와 물결과도 싸워야 되는 거네요. 대단하죠. 네. 근데 이 선수는 이미 이 수영 10km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종목이거든요. 이 10km 국제대회에 출전해서 3번 출전해서 3번 모두 다 완영을 기록한 네.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6월 달에 이제 그 올림픽 출전 티켓이 걸린 예선 대회가 있어요. 네. 포르투갈에서 거기서 이제 9위 안에 들면은 올림픽 출전하게 되는 거고 네. 이 예선 대회 출전을 목표로 지금 이 박태환 선수와 같이 네. 서울시청 소속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선수보다도 이 선수의 어머니가 더 대단합니다. 어떻게요? 이 김세진 선수가 이렇게 장인으로 태어나니까 생후 5개월 만에 버려진 겁니다. 그래요?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예. 근데 이 보육원에 자원봉사 왔던 분이 특히 김세진 선수가 왠지 정이 가는 거죠. 그랬군요. 입양을 한 겁니다. 야, 그야말로 가슴으로 나오는 예. 아이군요. 입양을 해가지고 이분이 더 대단한 게, 그러니까 이게 휠체어를 사줄 생각은 안 했대요. 야, 의족을 사준 겁니다. 네. 걸어라.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건 이제 4살 때부터 의족을 사줘가지고 이제 걷기 훈련을 눈물 나게 시켰고요. 네. 한 9살, 8살 때서부터 이제 재활을 위해서 이제 이 수영을 시작한 건데, 수영 강습에 갔는데, 네. 근데 아이들이 또 그 학부형들이 무슨 같은 풀 안에서 우리 아이들 하게 되면 그 바이러스 온가 병이 또 옮는다. 네네.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 어머니가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네. 이 김세진 선수 수영 계속 가르치려고 그 수영장 물비만 받아 청소해야지 되죠. 네. 무료로 자원봉사 그건 매일매일 했답니다. 음. 그러면서 가르친 거예요. 네. 근데 김세진 선수가 그 장면을 다 봤죠. 더 이를 악물고 했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선수로까지 성장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김세진 선수 화이팅. 그리고 이 사실을 얘기해주는 최동현 스포츠당 방송 진행자로서 저는 정말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 오늘도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는 그래서 강산하의 넌 할 수 있어. 김세진 선수를 응원하는 의미로 선곡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